그럼 지금부터는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인데 노브랜드 상품을 도입한 점포들의 일매출과 이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업계 재직 중인 편선생이라고 합니다.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시는 예비 점주님들과 기존 점주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요즘 이마트24에서 가장 핫한 아이템이죠. 노브랜드 상품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 노브랜드 도입 효과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이마트24에서 노브랜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4월 이후 점주님들께서 질문이 정말 많아지셨습니다. 슈퍼나 마트를 운영하시는 사장님, 타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사장님, 심지어 신규 오픈을 희망하시는 점주님까지 이마트24 개발 담당이 와서 노브랜드 도입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도입하면 효과가 정말 좋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시곤 합니다. 노브랜드라는 상품은 다들 한 번씩은 드셔보셨거나 아니면 들어는 보셨을 텐데 가격이 저렴하고 양이 많은 가성비 좋은 이마트 자체 PB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마트24 편의점 초창기에는 노브랜드 상품들의 도입이 가능했었는데 이마트의 자체 브랜드 전문점인 노브랜드라는 슈퍼마켓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상품 중복을 막기 위해 이마트24 편의점의 노브랜드 상품들을 철수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마트24 점주님들의 반발이 엄청났고 정용진 당시 부회장은 뼈아픈 실책이라고 인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아임이라는 자체 PB 브랜드를 강화하고자 했지만 노브랜드만큼 효과가 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4년 4월 이마트24에서 노브랜드 상품들을 편의점에 다시 도입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작용을 하게 된 건 본사의 수익 개선 목적 때문입니다. 편의점 업계 후발주자 이마트24는 출범 때부터 기존 편의점과는 차별화된 24시간 영업 강제가 없고 폐점 시 영업위약금도 없으며 본사와 수익을 나누지 않는 산무정책을 선보이며 짧은 시간 안에 점포수를 늘려나가며 당시 CU, GS, 세븐일레븐, 3강 체제의 강력한 다크호스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타 브랜드들은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본사와 7대3, 75대25 이런 식으로 배분하여 나누었는데 이마트24는 점주님이 수익의 100%를 다 가져간 대신 월회비 65만원에서 160만원만 지불하면 되었고 야간 운영을 자율에 맡겨 이 두 가지만 보아도 이론상으로는 정말 최고의 편의점 브랜드였습니다. 하지만 본사는 이제껏 한 번 빼고는 매년 적자를 기록하였고 결국 산무정책 중 24시 영업 강제 없는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없애버리고 올해부터 가맹 조건도 월 회비 방식에서 배분율 방식으로 바꿔버리게 됩니다. 여기에 또 다른 돌파구를 찾고자 노브랜드 상품들을 편의점에도 재도입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노브랜드 상품들은 소비자들 뿐만 아니라 점주님들한테도 인기가 만점입니다. 이미 올해 초 직영점에서 테스트를 진행했고 도입을 해도 괜찮겠다는 결정을 한 뒤 이번 연도 안에 전국에 450개 점포에 우선 도입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 매장에 도입을 하기를 원하시는 점주님들이 너무 많아 9월에 이미 목표치를 넘어 500개 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영업팀에서는 수요가 너무 많아 모두 대응이 힘들어 아직까지도 도입을 하지 못한 점포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마트24 점주님들께서 노브랜드 상품들을 원한다고 해서 다 도입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기준이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신규점은 평수가 10평 정도만 넘고 예상 매출이 120에서 140만 원이 넘으면 도입이 가능하긴 합니다. 서울, 수도권, 지방의 예상 매출 기준이 다르긴 한데 웬만해서는 개발 담당들이 노브랜드 상품 넣어준다고 하면서 점주님들을 설득을 하기 때문에 예상 매출을 높게 잡아서 어떻게든 넣어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신규점은 웬만해선 거의 다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기존 점포들이 문제인데 과거에는 일매출 140만원에 25평 이상 점포들만 넣어주었지만 현재는 일매출 110만원 이상의 20평 이상 점포들로 기준을 낮춰 최대한 많은 점포에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하나 더 남았는데 일송금 제도를 하고 있는 점포들에 한해 노브랜드 상품들을 넣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초창기 이마트24는 개인 슈퍼들과 같이 송금을 매일매일 하지 않아도 되고 바로바로 정산이 되는 시스템이었는데, 타 브랜드 편의점처럼 현금 매출이 나오게 되면 매일매일 송금을 하도록 정상 방식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에 한 70% 정도의 점포들은 일성금제도 정상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노브랜드 도입을 유도하면서 일성금제도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인데, 노브랜드 상품을 도입한 점포들의 일매출과 이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 노브랜드 상품들을 도입한 신규 점포들은 도입하지 않은 작년 신규 점포들보다 매출이 50% 이상 가까이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는 올해 노브랜드 도입한 신규 점포들과 작년 신규 점포들의 일매출을 비교한 건데, 이건 비교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오픈 방향은 오픈을 하지 못해도 잘 될 만한 점포들만 오픈을 하자라는 방향을 띠고 있어서 실제로 오픈이 많이 줄었지만 일매출이 정말 많이 개선이 되었고, 작년에는 점포 수에 집중을 하여 저매출점들도 많이 오픈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히 비교할 수 있는 건 기존 점포들의 노브랜드 도입 전, 후를 비교해보면 가장 확실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일 평수와 동일 영업 시간이라는 전제 조건이 하나 더 붙어야 더 정확하겠죠.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고 이마트24의 자료에 따르면 실제 7%의 매출 상승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일매출 150만 원이었던 점포가 노브랜드 상품을 도입했더니 10만 원이 오른 셈입니다. 하지만 이익률의 변화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10만 원 정도의 매출 상승이면 엄청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도 7% 올리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브랜드 상품들로 인해 7% 매출 상승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노브랜드 상품들을 도입하기 위해 어떤 작업들을 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동일 평수이기 때문에 기존 재고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어 자리 만들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리를 만들어서 노브랜드 상품들을 도입을 해야겠죠. 먼저 아임이라는 자체 PB 상품들은 모두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열대 단도 높이고 조금 남는 공간에 어떻게 해서든 진열대도 하나 더 추가해서 최대한 노브랜드 상품들을 추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품 구색 자체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노브랜드라는 상품들은 소비자들도 선호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매출이 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참고로 꼭 노브랜드가 아니더라도 진열대 단 높이고 진열대 추가해서 일반 상품들의 재고만 늘려도 매출은 상승하게 되니,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무조건 영업팀과 의논해서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노브랜드 도입으로 인해 매출 7%가 오르고 본사와 점주님 모두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마트24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걸 하는 이유는 점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사의 수익 개선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가맹 조건도 월 회비에서 배분율로 바꾼 이유도 점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사의 수익 개선 때문입니다. 먼저 가맹 조건을 한번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기본 조건이 71대 29라고 나와 있습니다. 뜬금없이 왜 이 가맹 조건을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노브랜드 상품들의 수익을 본사와 71대 29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보통 가맹 계약을 하게 되면 71%의 조건을 받는 점주님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8대 2도 있을 것이고 75대 25도 있을 것인데, 어떤 상품이든지 간에 내가 본사와 계약한 수수료대로 이익을 나눕니다. 하지만 노브랜드 상품들은 내가 본사와 어떻게 계약을 했던지 간에 무조건 71대 29로 이익을 배분해야 합니다. 사실 이렇게 한다고 해도 실제 이익액은 얼마 차이는 나지 않을 겁니다. 노브랜드 상품들이 담배만큼 매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치사하게 노브랜드 상품들만 수익을 71%대 29%, 기본 배분대로 하여 본사가 29%의 수익을 챙기다니, 저는 개인적으로 본사가 쫌생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기분이 좋진 않았습니다. 배분율 계약이 아닌 월회비 계약을 하는 점포들도 노브랜드 상품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노브랜드 상품 수익을 71대 29로 배분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노브랜드 상품들의 평균 이익률은 29%라고 합니다. 부가세 이런 거 따지지 않고 1,000원짜리 과자를 하나 팔면
290원이 남는데 이걸 71대 29로 계산을 해보면 약 200원 정도 점주님의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배분율 계약을 하신 점주님들은 어차피 이익을 나눠야 하니 이익액의 한 자릿수인 몇 프로 수준이라 엄청나게 큰 손해까지는 없을 텐데 월회비 방식으로 가맹 계약을 한 점포들은 아마도 타격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여 가맹점주님들을 본사의 의도대로 따라오도록 유도를 하는 게 자꾸 보이는데 이마트24는 수익 개선에 정말 진심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마트에서 편의점의 노브랜드 상품들을 다시 도입하기로 결정한 건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들지만 치사하게 가맹점주님들의 수익을 71%만 가져갈 수 있게 제한한 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이익률이 낮아 같은 매출임에도 불구하고 타 브랜드에 비해 수익성이 낮은 브랜드인 건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야간미 운영과 오픈 시 투자금을 많이 지원해주는 것 빼고는 좋은 점이 거의 없습니다. 본사 입장에서 수익 개선이 최우선 과제인 건 알겠지만 현재 하고 있는 행동들은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언정 장기적으로 보았을 땐 불만을 가진 가맹점들의 이탈이 일어날 위험이 많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신의 한 수가 될지 악수가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으나 개인적으로는 후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브랜드 공급이 점주님들의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니 일단은 이마트24의 전략은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매출을 올려서 점주님의 수익을 높여주었으니 이것 또한 잘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는 점주님들을 위한 정책을 웬만해선 펼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본사의 이익만을 위해 정책을 펼칩니다. 월 회비에서 배분율로 바꾸고 일송금 제도로 바꾸고 노브랜드 도입도 마찬가지고 1번이 회사를 위해서 2번이 점주님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사실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회사가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일단 적자가 나고 있는 회사를 살리고 난 후 그 다음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편의점 회사들이 정말 다 어렵습니다. 업계 3, 4위인 세븐과 이마트24는 죽쓰고 있고 1, 2위인 CU와 GS25도 전년만큼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웃긴 건 실적이 잘 나왔을 때에도 목표를 달성 못할 것 같다며 위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점주님들과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나 지원 같은 게 줄면 줄었지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브랜드는 어쨌든 점포의 매출을 올려주는 고마운 상품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으니 도입하고 싶으신 점주님들께서는 위의 기준을 충족시킨 후 영업팀에게 요청을 하시고 신규 점포들은 그냥 무조건 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선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